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6절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절차 중 사망한 경우 파산 신청 후 선고 전 사망은 어떤가? 법 308조는 파산 신청 또는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는 파산 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 신청 후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나 파산 선고가 후에 사망하는 경우나 어느 경우든 파산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 절차가 중단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관제인이 선임된다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상속인에게 파산 절차를 속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 이제 해석론상 인정되겠죠. 각주.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파산 절차 속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에게 파산 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하고 상속인들이 속행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속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 파산 신청을 각하하고 있는 실무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하할 때. 그렇죠. 이미 신청 후에 사망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속재산으로 변한 거죠. 파산 선고에 사망한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의 속행,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파산 절차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파산 절차의 속행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제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 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제인에게 있으므로 파산 절차가 중단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요 파산 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속행하시지 마시고 상속인들이 별도로 상속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한정승인할 사람 한정승인하고 그걸 의논한 다음에 별도로 뭔가 그 망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낫지, 이 상속재산 파산을 속행해서 하다 보면 상속인이 나중에 뭐 부인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 대리인 입장에선 두 번째 방향으로 하는 게 낫겠죠. 뭐 관제인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면 그냥 조사하는 거니까요. 파산 선고에 사망한 경우는 절차의 속행입니다. 절차의 속행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동시 폐지일 때, 이시 폐지일 때는 상속재산에 속행하고 상속재산의 관리 처분은 파산관제인에게 있으므로 파산 절차가 중단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법 382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데,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산 선고 이후 신득재산 등이 채무자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파산재단과 상속재산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파산 선고 후에 사망으로 해서 상속재산 파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종의 팽창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고정주의가 아니라. 반면 파산 신청 이후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확정된 이후 파산 선고로 파산재단의 범위가 고정되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파산 신청 이후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해는 종래의 파산재단을 확장하여 상속재산에 대해서 파산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고정주의, 파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파산재단의 범위를 고정하는 원칙과의 관계에서 속행 절차는 종래의 파산재단에 대해서 속행된다고 보고, 자유재산이나 신득재산은 파산 선고 후에 새로이 등장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보증금 3천에 예금
1000만원 면제재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자유재산이 됐죠. 그 3천은 압류금지재산이죠. 그런 상태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에서 압류금지나 면제재산이 준용된다는데 준용이 안 된다는 게 다수설이기 때문에 그 3천하고 1000만원은 상속재산 파산이 자유재산이었죠. 원래는 면제재산이었죠. 원래는 압류금지재산이었죠. 근데 팽창됐죠. 그게 상속재산 파산 넘어왔죠. 그랬을 때 이거를 고정주의 관계에서 어떻게, 원래 도산에서 파산은 파산 선고 당시 가진 재산이 맞는데 여기서는 파산 선고 당시에는 생존자였죠. 근데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팽창됐죠. 그래서 고정주의 예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자유재산이나 신득재산은 파산 선고 후에 새로이 등장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9. 이 경우 신득재산이 총액보다 파산 선고 상속 개시 전에 생긴 상속채권의 총액이 큰 경우에는 제2파산이 문제가 됩니다. 뭐 그 망인의 재산이 많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죠. 또한 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 전이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 채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의 사망 시까지 원인에 의한 채권자는 위 규정의 파산 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의 사망 시까지 원인에 의한 채권자는 이 규정의 파산 채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면책 신청의 처리.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 절차 중 사망한 경우 신청 대리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채무자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후 면책 사건은 당연 종료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기타 종료. 채무자의 사망으로 종료. 면책을 받을 권리는 일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면책 절차는 종료되고 절차 승계의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건부의 종락 및 기재 기록 표지에 채무자의 사망으로 종료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파산 선고의 효과 7절 파산전의 성립.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합니다. 파산재단은 파산 선고시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주로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가 먼저 있은 후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그중 적국재산이 파산재단이 형성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속재산에 미치는 효과죠. 파산재단이 성립. 그 다음에 상속인이 지위에 미치는 효과. 한정승인 간주하죠.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민법 1026조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은 한정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89조 제3항. 민법 1026조 제3호의 단순 승인 사유는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한편 389조 3항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은 이후에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 대하여 법 389조 3항에 의한 한정 승인 효력이 간주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 308조에 의하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속행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 389조 제3항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와 상속인에게 별도의 면책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대신 한정승인 효력이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 비춰 308조에 의하여 파산 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되는 경우에도 389조 제3항 한정승인의 효력을 간주하는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파산채권자로서의 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소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상속재산 파산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권의 성격에 따라 파산채권자 또는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피상속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자기 재산으로 출연을 한 때는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인에는 설명의무 부과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소가 있은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와 종족의 같은 자격을 가졌던 자는 파산관제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 집회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상 상속인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신청인인 상속인에게 설명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등에 대한 구인 법원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 선고 전이라도 상속인 및 그 법정 대리인 및 지배인에 대해 구인을 명할 수 있고 파산 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상속인과 그 법정 대리인 및 지배인에 대해 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산 선고 전후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구인 결정에 대해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법정 대리인 및 지배인이 법제 650조 사기파산죄, 법제 651조 과태파산죄에 규정된 하고 파산 선고 확정된 때에는 각주에서 정한 형사처벌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지위에 미치는 효과 일반론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거나 상속재산과 상속인에 대한 양쪽 파산이 모두 진행되는 경우 법은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채권 행사의 가능성과 그들 사이 배당 우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채권자의 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상속인이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 파산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만이 상속재산 파산의 파산재단에 대한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에 대하여 각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하나 있는 선고는 아니지만 이제 의제되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경우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해 모두 파산 선고가 있고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상속재산 외에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를 상속인의 채권자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염두에 둔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므로 상속인이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민법 1052조에서 정한 재산물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37.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제가 하는 게 요거군요. 예.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수유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는 오로지 상속인이 채권자가 파산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재단은 오로지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가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직원이 요거 딱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인데 본인이
한정 승인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원래 상속인 빚이 엄청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빚이 엄청 많고. 그래서 이걸 원래는 어떻습니까? 파산 선고 한정 승인 원래는 한정 승인하고 그 상속재산 파산은 남편의 상속 계시진 의정부 지방법원에다가 남양주인가 어디서 돌아가셨으니까 의정부 법원에 내고, 본인은 이제 주소가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그럼 서울회생법원에 내면 이렇게 갈라져서 상속재산은 의정부에서 처리하고 본인의 파산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면책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제 아마 돈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상속재산 파산하는데 뭐 한 200~200만원 신청서 아무리 해도 뭐 한 100만원 정도는 달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자기네 본인 아주머니 상속인 채무자의 파산도 뭐 한 150에서 200 드니까 이거를 못하고 그냥 한정 승인만 딱 받고 본인 파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정 승인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재단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지금 채권 신고하고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 2번에 딱 들여맞는 케이스가 있네요. 1번은 참 드물죠. 1번은 단순 승인한 경우는 뭐 사실 별로 없는 거,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아직 제가 경험 못한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한정 승인 하고서 본인도 파산하는 경우는 2번에 딱 해당됩니다. 채권의 기준시, 상속재산과 상속인에 대한 양쪽 파산 선고가 있고 양쪽에 다 파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상속인이 단순 승인하여 상속채권자와 수유자가 제435조에 계약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한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채권의 기준시는 원칙대로 각 파산 절차의 파산 선고시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상속인에 대해 모두 파산 선고가 있은 이후에 그중 하나의 절차에서 일부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의 파산채권액이 배당액만큼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본래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하나의 책임재산이나 별개의 파산 절차에서 청산되고 있을 뿐 일반 개인 파산 절차에서 중간 배당금 수령하여도 신고 채권액을 줄일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산 채권액이 감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고 그 절차에서 배당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상속인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파산 절차에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파산 채권액은 상속인에 대한 파산 선고 당시 채권액, 즉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배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 즉 상속인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고 배당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채권자와 수유자 사이의 우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상속채권자가 수유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법 443조에 있습니다. 민법 1036조에서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는 거 아니면 수유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한다고 규정한 것과 균형을 맞춘 겁니다. 수유자는 뒤로 밀리는 거죠. 상속채권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는 대가를 제공했지만 수유자는 공짜, 무상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0. 그 이유가 있군요. 이 사람은 상속채권자는 쌍무계약에 주로 뭔가 대가 관계가 있죠. 근데 수유자는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람이죠. 유언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권자를 우선하고요. 상속채권자의 수유자를 동순위로 취급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그쵸, 채권자들 엿먹이려고 다 누구한테 유중으로 다 주면은 채권자들 완전히 그냥 나가리 되죠. 세되죠. 이런 거를 반지하기 위해서 결국 상속채권자가 우선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조문이 의의가 있네요. 이게 예전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네요. 민법을 볼 때는 이게 왜 이런지 몰라요. 민법을 이때는 그냥 교과서만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실제 실무에서 배당을 해보고 양쪽 민법 변제도 해보고 이제 완벽치는 않지만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아직 뭐 수유자가 나오는 파산, 상속재산 파산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해볼 기회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수유자나 유언집행자 뭐 이런 사건은 대부분 다 거의 저는 그동안 한 게 100% 한정승인자가 한 거기 때문에, 이 수유자나 상속채권자 사이의 어떤 우열,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뭐 단순 승인하고, 그 다음에 각 상속재산 파산하고 상속인 모두 파산 선고되는 사건도 안 해봤고요. 단순 승인하고 상속인이 파산 선고 받은 것도 안 해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속 한정 승인 받고 상속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제 그 케이스죠.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각자 따로 놀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쵸? 그러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럴 때는 또 상속 채권자가 수유자보다 우열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 좀 복잡해지겠죠. 배당 같은 것도 주의해야 되고. 상속 재산의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 가능성, 권리 행사 가능성. 상속 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채의 배당으로부터 제외된 상속 채권자와 수유자는 자녀 재산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 537조. 민법 1039조에서 1032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로서 한정 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자는 상속 재산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또 균형을 맞췄다고 봅니다. 야, 이게 이제 민법에서 이해된 게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같이 보면, 따라서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뒤늦게 채권자로 추가되거나 채권 시등을 제때 하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된 상속채권자의 수유자는 파산관계인이 자녀 재산을 보고하는 경우 자녀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뭐 참 케이스를 만들면 몰라도 참 드문 얘기죠. 그 다음에 상속인이 고유채권자의 지위에 미치는 효과. 상속재산 파산에서 상속인, 그죠? 고유채권자 뭐 별로 권리 행사를 못하죠. 상속재산에 대해 못하게 딱 박아놨죠.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예, 관념적으로 이제 상속재산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하고 이렇게 분리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없고 상속인이 고유재산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상속인의 채권자는 본래 상속인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이 지나지 않고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까지 그 파산자로부터 변제를 받게 된다면 상속 채권자 및 수유자의 관계에서 공평하지 못하고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고유 채권자는 받지 못하게 배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법상 제도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과 한정승인 재산분리 관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를 전후로 하여 별도의 한정승인 또는 분리를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만 하는 경우는 좀 간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한정승인과 관련돼서 상속 300조 제2문에 의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순수하게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파산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한정승인 별도로 하고 이런 경우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법리적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를 전후로 하여 별도로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취소 또는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 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절차가 중지됩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한정승인의 재산분리 절차보다 엄격한 청산 절차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절차에 우선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엄격한 절차죠. 시부인 제도가 있고 파산관제인이 선임돼 있고 부인권 행사를 하고, 엄격하니까 또 잘못 들어갔다가 관제인한테 그냥 부인권 행사 당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대리인들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나중에 할 얘기겠지만 제가 주말에 이제 변호사님들 상대로 강의한 것 중에 한정승인의 리스크, 좋은 점도 있죠. 분명히 뭐 장점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평등한 변제를 가능하게 된다.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에서 질서 있게 청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뭐 여러가지 파산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한정 승인자에게, 상속인에게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어떤 취등록세, 부동산 같은 폭탄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제인이 400조인가요? 400조가 401조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당한, 뭐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증여라든가 뭔가 재산 은닉을 발견했다. 또 이제 상속인들이죠. 주로 직계가족들이죠. 배우자나 직계가족, 상속인들한테. 그러면 관제인이 부인권의 칼날에 그냥 맞아서 아주 생채기가 날 수 있습니다. 생채기 정도야 별 문제가 없는데 작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건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